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따 시크릿 노트와 함께 화장품법에서 과태료, 벌금, 과징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영업을 하다 보면 잘못을 저질러서 행정처분에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따른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기준과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사항인 일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이라는 건 잘못된 행동, 범법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라는 경우죠. 그럼 각 행동에 따른 처분이 둘 이상이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처분 기준을 따르는지 궁금하시죠? 그럴 때는 무거운 처분 기준을 따릅니다. 단,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둘 다 업무정지라면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최대 기간은 1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상한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두 가지 위반 행위를 했는데 첫 번째 건은 영업 업무정지 6개월이고요. 두 번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8개월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둘 다 위반 행위를 했는데 둘 다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8개월에다가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6개월 있죠? 이거에 2분의 1을 더할 거니까 3개월을 더해서 11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요. 업무정지와 또 품목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정지 기간보다 짧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과 품목 업무정지 처분을 병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정지라는 건 완전 그대로 정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품목 업무정지는 어떻죠? 업무를 보긴 보되 그 품목에 대해서만 판매를 한다든지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더 무거운 행정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이 더 길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만 보니까 품목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더 길어요. 그런 경우라면 둘을 같이 처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병과라고 하지요. 이번에는 반복해서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를 볼게요. 앞에 페이지에서는 여러 번 위법 행위를 한 건 같지만 서로 다른 위법 행위를 한 걸 본 거고요. 여기서는 같은 위반 행위를 계속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았다면 기준 적용일은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 행위에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품목 업무정지의 경우에 품목이 다를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해서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항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2분의 1씩을 더해서 처분하고 역시 최대 기간은 상한선 12개월로 정합니다. 같은 위반 행위가 10번, 20번 이렇게 무작정 늘어나게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데요. 과징금은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과징금이라는 건 어떤 행정처분을 대신해서 돈으로 때우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1차나 2차인 경우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서 업무정지를 받지 않고 대신 돈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업이 너무 잘 되는 업장이다 보니까 벌금 내는 게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위법행위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행하는 거죠. 돈을 계속 내면 되는데 나한테는 그 정도 돈은 영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3차 이상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면 돈으로 때울 수 없습니다. 그때는 행정처분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뭐 업무 정지라던가 품목 업무 정지라든지 하는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았을지라 하더라도 마치 학교에서 모범생이 있으면 칭찬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상장을 받듯이 이 행정처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처리를 잘 해주는 경우에 한해서 2분의 1까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분의 1이요? 이거는 뭐 거의 50% 대세일이랑 같은 거잖아요. 정말 크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어떤 중대한 사유들이 있겠죠.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심지어 면제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일지 이 세 가지 사항을 보시지요. 국민보건, 네, 되게 대단한 대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요, 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우리 시크릿 노트 빈칸 되어 있잖아요. 기소유예, 선고유예 적어주세요. 세 번째는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 매체에서 무단 광고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정을 고려해서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면제까지 되는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는요. 그 다음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는 경우도 함께 볼까요?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그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 미달의 원인이 유통 중 보관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비병원성 일반 세균에 오염된 경우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역시 유통 중 보관 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된 경우는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준다는 거예요. 유통 중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니까요. 그 외의 사항도 한번 볼까요? 화장품 제조업자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제조소, 제조시설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정말 무시무시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등록 취소입니다.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개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용어가 조금 달라지는 건데요. 판매 금지라는 건 그냥 수입 대행 금지, 판매 업무 정지는 수입 대행 업무 정지로 봅니다. 판매라는 말을 판매 업무 이런 말을 수입 대행 업무로 바꾸어서 교체를 시켜주면 돼요. 일반 기준을 봤다면 개별 기준에 대해서 보실까요? 어마어마한 등록 취소입니다. 문 닫으세요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등록 취소가 되면 아이고 물건도 못 만들고 팔지도 못해요. 큰일 납니다. 1차 위반이라는 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행동을 한 번이라도 하면 바로 등록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봅시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거는 원래 등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들통나면 당연히 등록 취소죠.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경우 이거 너무 괘씸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등록 취소를 하는 것 같아요. 단번에 등록 취소입니다. 단 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라고 합니다. 다음은 3차 위반인 경우에 등록 취소인 건데요. 이거는 이 행동을 3번 했을 때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행동들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등록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3번 했을 때. 그러니까 조금 봐준다는 뜻이죠. 화장품 제조업자인데요. 이번에는 뭐 제조소는 있네요. 그 자리에. 근데 갔더니 제조나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기구가
전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소재지가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시설이 아예 없어요. 기구도. 그러니까 그걸 시정 명령을 했는데도 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등록 취소, 3차 위반의 경우에 등록 취소입니다. 또한 심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기능성 화장품 인증받기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런데 세상에 심사도 안 받고 이렇게 쉽게 누구는 어렵게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어가면서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았는데 심사를 받지도 않고 거짓으로 보고한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해요? 이것도 조금 큰 죄에 속하죠. 그래서 3차 위반인 경우에 등록 취소입니다. 4차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항목이 정말 많죠? 이건 조금 묶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묶고요. 또 이렇게 묶고요. 자, 이렇게 묶겠습니다. 자,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묶어보니까 뭐 4개 정도밖에 안 되죠? 4개 정도 분류로 해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4차 이상 위반에서는 우리가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변경 등록과 같은 내용을 안 한 경우. 여기 볼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4차 이상 위반이 됐을 경우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끼치진 않았어요 아직. 하지만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도 4차 이상 위반인 경우에는 등록 취소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뭐 행정명령 같은 거요. 검사하라고 했고 질문, 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각종 명령, 시정명령, 검사명령, 개수명령, 회수명령, 폐기명령,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쓰지 않고 식약처장이 고시한 걸 쓰지 않고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인 경우, 이런 경우 4차 이상 위반인 경우에 등록 취소입니다. 회수와 관련된 내용들도 등록 취소가 4차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차 이상 위반에서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도 4차 이상 위반은 등록 취소입니다. 여기 거짓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요. 거짓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건 보통 4차 이상 위반에서 등록 취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거짓말로 심사받고 보고해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는 4차가 아니라 3차 이상 위반입니다. 연이어서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와 관련된 행정처분도 조금 살펴볼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총리령에 따라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런데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소를 폐쇄하시오 또는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시오 이런 명령을 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아마따 시크릿 노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의 이론서 같은 걸 사용하신 분들은 따로 옆에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등록 취소보다는 약간 덜한 처분, 영업 금지를 볼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한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그러니까 화장품의 내용물 자체에 뭔가 약간 문제가 생긴 것들.
그리고 아까부터 보니까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처분이 조금 엄격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이 심사를 받지 않고 뭐 보고서도 제출 안 했는데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팔아? 영업 금지입니다. 연이어서 영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또 동물 나옵니다. 코뿔, 소뿔, 그리고 호랑이 뼈,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그러니까 더러운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또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용기나 포장이 불량해서 해당 화장품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죠.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변조한 화장품,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하여 그러니까 먹는 것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팔게 되면 영업 금지입니다. 영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좀 어렵죠. 저는 이럴 때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미지를 그려서 공부를 해요. 이런 거죠. 제조소가 있어요. 근데 약간 비위생적이에요. 막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시설도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도 않아요. 그렇는데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심지어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용기, 포장도 불량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이 물질이 전부, 일부 변폐될 수도 있고 병원 미생물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이물이 혼입되거나 부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 참겠는데 심지어 밖에 부착한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까지 위변조를 한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알겠죠? 사용할 수 없는 원료까지 막 집어넣고요. 이런 경우, 이런 엉망진창인 경우가 영업금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 얘기 안 나왔던 게 앞 페이지에 나왔던 뭐 기능성 화장품, 그건 따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10번 주목해 주세요. 10번은요, 이번에 새로 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을 거예요. 식품 형태와 같은 화장품을 만든다면 영업금지입니다. 이제 판매금지로 넘어왔습니다. 판매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한다. 판매금지는 뭐를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이 처분을 받아요. 뭐를 많이 안 한 사람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 수입하여 유통 판매한 화장품,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그리고 3번 주목해 주세요. 앞선 페이지에서 10번 항목처럼 개정된 내용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은 유통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길 경우에 판매 금지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화장품의 기재사항, 가격 표시, 기재 표시사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 표시된 화장품.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뭐 샘플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해서 샘플 같은 걸 판매해? 그럼 판매금지 처분을 갖게 됩니다.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한 경우, 단 맞춤 화장품 판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판매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맞춤 화장품 판매도 아니면서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하고 위변조한 화장품이라면 이건 판매금지 처분에 해당됩니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나누어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다른 분들이 나누어서 소분해서 판매한다면 그건 판매 금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번, 7번, 8번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와 관련이 있는 항목인데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해야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했다? 판매 금지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다? 그리고서 맞춤형 화장품을 판다? 판매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 7번에서요.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변조한 경우는 영업 금지예요. 하지만 화장품의 포장이나 기재 표시사항을 훼손하고 위변조한 경우는 판매 금지입니다. 이것도 조금 구분을 해주세요. 개별 기준으로 벌칙 보겠습니다. 개별 기준에서는 벌금, 과태료, 그리고 과징금을 함께 볼 건데요. 과징금은 아직 출제된 적이 없어서 시크릿 노트에는 없어요. 참고로 여백에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이거 차이 한번 볼게요. 벌금, 과태료 어떤 걸까요? 요즘 코로나로 뉴스 기사에서 벌금, 과태료에 관한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보통 이런 단속에서 업주를 검찰에 넘기고 손님들은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으로 끝냈습니다. 과태료 10만 원 처분이요. 하지만 현장을 단속했던 경찰서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들도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했습니다. 벌금형은 과태료와 달리 전과가 남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이 뉴스를 듣고 좀 느낌이 오시나요? 과태료 처분은 10만 원 그리고 벌금은 300만 원인데다가 형사처벌이고 전과가 남는다고 하네요. 당연히 더 큰 죄, 직접적인 죄를 지었을 때 큰 금액,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좀 더 작은 죄, 간접적인 죄는 과태료라고 하고요. 감옥에 다녀온다는 건 신원 조회하면 다 나오죠. 과태료는 그냥 돈만 낸 거, 주차 딱지 뗀 거 같은 거예요. 여기 페이지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벌금 3천만 원에 비할 만한 죄를 지었는데 돈이 없으면 대신 징역 3년 이하를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병과가 가능해서 벌금도 내고 징역도 다녀오게 될 수 있습니다. 무섭죠? 화장품법에 나오는 가장 큰 징역형과 벌금형입니다. 과태료는 주차딱지처럼 아직 피해는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고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물리게 되죠. 그런 정도 수준의 위법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볼까요?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필요한 등록과 변경사항 등록을 위반한 자, 등록과 관계된 내용이네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에 필요한 신고와 변경사항 신고를 위반한 자, 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나 보고서 제출, 이에 대한 변경을 위반한 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수입해, 유통, 판매한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한 자.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다? 아까 이거 비슷한 말을 봤는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은 판매 금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다시 여기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것도 함께 부과가 가능하다고 병과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걸까요? 이거는 좀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개별 기준 벌칙이라고 되어 있죠. 벌칙은 이제 사람한테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뒤에 다 뭐라고 되어 있죠? 뭐뭐한 자, 뭐뭐한 자, 뭐뭐한 자, 뭐뭐한 자, 뭐뭐한 자. 다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 이런 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은 판매 금지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자,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 이 영업금지 조항이라는 건
아시죠? 아까 맨 앞에서 살펴봤던 거. 그러니까 그거는 영업금지 조항은 그 영업금지 화장품 품목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벌칙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건 그 일을 행한 사람, 그 일을 행한 업자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한 자,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 위조, 변조한 자. 이것도 단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예외죠. 뭐 벌칙,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거 공부하시다 보면은 화장품 중에서도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서 더 엄격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만 또 꼽아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이런 행위들, 위반 행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많이 줍니다. 사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꽤 센 건데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3천만 원 3년 이하 하다가 넘어오니까 굉장히 작은 느낌이 듭니다. 봅시다.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기 위한 안전과 품질 입증 자료 작성 보관을 위반한 자, 안전용기 포장의 기준을 위반한 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게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거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자입니다. 이 벌칙과 관련해서는 조금 내용이 많긴 하지만 어느 정도 외워주셔야 해요. 뭐 예를 들면 안전용기 포장의 기준을 위반한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떠오를 정도로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기재사항, 가격 표시, 기재 표시사항의 주의를 위반한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게 기재 표시된 화장품을 판매한 자,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한 자,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거나 판매한 자입니다. 뭔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많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샘플이요. 샘플 같은 거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한 자. 이런 화장품을 판매하면 판매 금지였죠. 근데 그걸 판매한 사람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분과 관련된 내용이요. 화장품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한 자. 역시 여기서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할 수 있습니다. 얼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되셔야겠죠? 그리고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 표시 광고를 해서 내린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하는 자. 자, 여기 빨간 줄 보입니다. 개정됐다고 되어 있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개정의 주인공은 맞춤형 화장품이거든요. 개정된 내용의 거의 태반이 맞춤형 화장품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땄다. 그걸 빌려주거나 대여하시면 안 됩니다.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은 벌금인데 이건 뒤에 또는 몇 개월 이하의 징역 이런 말이 없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랑 같이 나왔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1년 이하의 징역과 같이 나왔는데 말이에요.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고요. 10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면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출제위원분들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만든 그런 문제에서 이 내용이 다수 출제된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업계에서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1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도 열심히 외워주셔야 하지만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는 더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업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 이 영업자의 의무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영업자별 의무사항을 정리를 우리가 했어요. 시크릿 노트에서 적어 놓은 내용을 보시고 여기 여백에 적어 놓으실 분들은 펜을 들고 열심히 외운다 생각하시고 적어주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의 화장품의 회수 및 회수 계획 보고를 위반한 자, 그리고 1, 2차 포장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을 위반한 자, 단 가격 표시는 제외입니다.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인데요. 그 3년이 지났는데도 인증 표시를 계속한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보고와 검사, 그리고 각종 명령 있죠. 시정명령, 검사명령, 개수명령, 회수명령, 폐기명령 이런 걸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 수거, 처분을 거부, 방해, 기피한 사람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가지 종류니까 외워주세요. 다음은 100만 원 이하인데요. 이 100만 원 이하에는 과태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책에서는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만 구분한 책도 있는데요. 50만 원 이하까지 통틀어서요. 구분을 안 해서요. 하지만 실제 시행령을 보면 100만 원 이하와 50만 원 이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로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첫 번째 항목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신설된 내용인데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아닌 자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자격이나 신분을 보호해주는 법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도 시행령에 들어가면 1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적혀 있어야 해요. 하지만 아직 시행령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이 부분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행령에서 이제 반영을 하겠죠. 100만 원인지 아니면 50만 원인지 그럼 그때 다시 우리 머릿속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법이 먼저 바뀌고 그 후에 시행령이 바뀌니까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더라고요. 반영되면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더 있는데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심사를 받지 않은 자, 보고와 검사 등의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자,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자입니다. 100만 원도 간단했는데요. 50만 원도 간단합니다.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4가지입니다. 화장품의 생산 실적, 수입 실적, 화장품의 원료 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자. 책임 판매 관리자나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자, 이런 분들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했죠? 벌금 했죠? 과태료도 했죠? 그럼 도대체 남은 과징금은 뭘까요? 화장품법 그리고 그 시행령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무엇에 가름하여. 익숙하지 못한 단어는 도대체 뭘까요? 가름하여. 네, 쉬운 말로 하면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정처분이 먼저 발생을 해요. 그 행정처분이 있을 때 그 대신 돈을 내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영업정지 처분보다는 돈을 내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런 선택지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돈을 조금 버는 집은 과징금을 조금 내고 많이 버는 집은 과징금을 많이 내라는 거예요. 다음 표를 볼까요? 표는 또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간단히 볼게요. 과징금의 처분에 대해서 기출문제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안 된다, 나는 봐야겠다, 나는 과징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겠다, 그러신 분들이라면 화장품법 제28조를 참조해 주세요. 영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과된 과징금을 내면 업무정지 처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업무를 계속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대신 내라는 거예요. 그럼 표를 볼까요?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된 표인데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고자, 같이 계산을 해보고자 실어보았습니다. 시행령 제11조에 실려 있어요. 그 시행령 11조에 별표 1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이런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표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윗부분만 조금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일단 업무정지 개월,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해요. 우리가 달이 다 날수가 다르죠?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28일도 있고요. 그런데 무조건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기준 금액은 전년도 모든 품목의 1년간 총 생산 금액과 총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이 표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총 생산액 및 총 수입액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이거 제가 막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거 거기 시행령에 있는 표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업무정지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는 1000원입니다. 자,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20 미만, 뭐 20 이상, 50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볼까요? 100만, 1000만. 그러니까 이거는 2천만 원 미만 가리키는 거예요. 2천만 원 미만. 그리고 이 밑에 거는 2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과징금의 금액은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이건 1000원이죠. 6,000원. 그리고 이거는 1000만이니까 21,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총 생산액이 1,500만 원인 경우, 1,500만 원 어디 있죠? 표에서? 여기 있죠. 그 표에 가서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과징금이 6,000원이에요. 6,000원을 내면 하루치 업무정지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업무정지 2개월에 대한 과징금이라고 했죠? 문제에서는 업무정지 2개월이면 60일이잖아요. 그 60일에다가 하루치 해당하는 6,000원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66, 36에다가 0이 3개, 아니 4개네요. 얼마 내면 된다고요? 36만 원. 36만 원을 내면 이 정도 총 생산액을 하고 있는 업장에서는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 게 과징금인지 확실하게 아시겠죠?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과징금을 알고 싶으시다면 화장품법과 시행령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아맞다 시크릿 노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